네, 수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그럼 이 x, y, z에 대해서 주어진 수식에서 분모가 모두 동일합니다. 분모가 뭘로 다 동일하죠? 분모가 여기서 주어지는 r분의 1, r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r이 2분의 1까지 취해서 마이너스 빼고 이렇게 주어지죠. r이. 그랬을 때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주어진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의 3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는 얘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값이 다 붙어 있고요. 마이너스 값이 다 붙어 있고 r의 3승에 우리가 x-x 프라임, y-y 프라임 이 결과값에다가 x좌표, y좌표, z 단위 벡터가 다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x-x 프라임, x 단위 벡터, y-y 프라임, y 벡터, z-z 프라임, z 벡터죠. 그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x-x 프라임, y-y 프라임 이게 전부 다 뭐죠? 결과적으로 거리 r이죠. r에 대한 벡터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r 벡터가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r 벡터가 거리 벡터였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스에서부터 결과적으로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의 그 거리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는 다시 뭐랑 또 동일해요. r 벡터의 크기가 r이니까 우리가 r분의 r 벡터는 결과적으로 r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로 생각할 수 있고요. r 제곱분의 1에다가 r 벡터의 단위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자석 밀도와 전류 I에 의해서 주어지는 도선의 전류 I가 지날 때, 전류 I라는 값이 지날 때 자석 밀도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전체 전류 도선 값에 R제곱분의 dl 벡터 프라임의 크로스 프로덕트 R 단위 벡터가 됩니다. 여기서 dl 벡터 프라임이 먼저 나온 이유는 뭐죠? 요 전체 가로 값에다가 마이너스의 R제곱분의 1의 R 벡터니까 R제곱분의 1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마이너스의 R 햇 크로스 프로덕트 dl 벡터니까 dl 벡터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크로스 프로덕트는 방향만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두 개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비오사바트 법칙을 폐회로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오사바트 법칙이라고 하고요. 비오사바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비오사바트 법칙을 유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최초에 뭘 이해했었죠? 맥스웰 이퀘이션, 자석 밀도, 자개에 대한 맥스웰 이퀘이션 두 가지에서부터 우리가 암페어 법칙과 그 다음에 자석 밀도의 발사는 0이다 라는 결과에서부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정의를 했고요. 마그네틱 포텐셜 정의한 수식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마그네틱 플럭스 데인시티를 쭉 유도를 해서 그 값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도선 C'에 대한 전류가 I가 흐를 때 그때 임의의 위치에서의 우리가 자석 밀도를 구하는 수식을 구했습니다. 이 결과값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값을 바로 외우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C'이 뭔지, R이 무엇인지, R 햇이 무엇인지, DL 벡터 프라임은 뭔지, 여기서 얘기하는 I라는 값이 어디서 주어진 I인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도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중간고사 때 중요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폐곡선 어떤 C'에 대해서 폐곡선 폐경로 C'을 가지는 도선이 있죠. C'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에 대해서 우리가 전류 I가 흐른다고 했어요. 이 도선 위에 전류 I가 흐를 때 임의의 위치 x, y, z 지점에서 어떤 위치, 임의의 위치에서의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 밀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석 밀도는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야? 자석 밀도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자석 밀도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죠. 크게 둘러싼 노선이니까 오른손 전류 전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 밀도의 방향은 이쪽으로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겠죠. 칠판의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석 밀도는 화살표의 앞쪽 방향이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자석 밀도가 정의가 될 거예요. 자석 밀도는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석 밀도는 이렇게 화살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이 점에서 결정이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DL과 DL 벡터 프라임과 R 벡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DL 벡터 방향은 미소 길이죠. 이 지점에서 전류 폐경로 C 프라임이 있는 지점에서의 미소 길이 벡터예요. DL 벡터 프라임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DL 벡터 프라임이 정의되면 R 벡터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R 벡터는 B 지점과 B 벡터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 지점과 소스 지점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의 거리가 R이고요. R 벡터 햇은 뭐예요? R 벡터 햇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죠. 그렇죠? 이 소스에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까지의 방향 벡터. 그렇죠? 이 크기는 1이고 단위 벡터를 R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DL 벡터와 R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DL 벡터 프라임에서 R 벡터로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이죠. 이 두 개의 크기가 만들어내는 값이죠. 이 두 개의 크기가 만들어내는 값이 B 벡터의 결국에 뭐죠? 그 크기가 되겠죠. 그 크기를 어떻게 주죠? R로 나눠서, R의 제곱으로 나눠서 제곱에 반비례하게 이 값에서 다 더해주는 거죠.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값들이 이 각각의 점에서 이 지점에서 다 더해지겠죠. 다 더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죠? B 벡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걸 전체 C 프라임 위에서 다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지점에서 DL 벡터 프라임이 이렇고요. 이 지점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DL 벡터 프라임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DL 벡터 프라임이 이렇게 주어지고 R 벡터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R 벡터 햇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R 벡터 햇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니까 이 전체적으로 크기 이 두 개의 벡터가 만드는 면적을 크기로 하고요. 그 값이 결국엔 여기서 더해지겠죠. 이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다 더해질 겁니다. 다 이 각각의 지점에서 이런 값들을 다 크로스 프로덕트한 값을 R 제곱으로 모두 나눠서 다 더해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값들을 쭉 다 더해주면 그러면 B 벡터가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4파이분의 뮤제로 i라는 값에 의해서 그 값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i 값이 단순히 전류가 증가하면 전류가 당연히 증가하니까 B 벡터의 크기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말로 설명해 주면 결국엔 폐경로 C'을 흐르는 전류 I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 밀도를 표현해 주는 거죠. 자석 밀도, 전류 밀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석 밀도를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석 밀도 B 벡터를 표현해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것을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새롭게 B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C 경로에 의해서 적분해 준 결과죠. 뭐를? 미소 자석 밀도들.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던 DL 벡터 프라임에다가 R 단위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R 제곱으로 나눠준 결과 요 값에 4파이분의 뮤제로 i를 전체를 취해 준 거를 우리가 DB 벡터라고 하면 자석 밀도의 미소 크기가 되겠죠. 자석 밀도의 미소 크기들. 이 C 프라임 매우 작은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B 벡터 프라임의 크기.
그 작은 크기들을 전체 C'에 대해서 다 적분해 준 결과가 B가 되겠죠. 자속 밀도 B. 이 수학적인 표현이죠. 그냥 그렇죠? 미소 자속 밀도를 전체 경로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자속 밀도가 나오는 거죠. 자속 밀도의 벡터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비오사바트 법칙을 우리가 저기서 주어진 적분 형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적분 형태를 없애고 dB 벡터로 미소 자속 밀도로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dB 벡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이 앞에서 봤던 요 적분 부분을 뺀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부분이 미소 자속 밀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아주 미소 길이의 전류 I에 의해서 미소 선전류 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소 자속 밀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dB 벡터라고 표현하고요. 그거는 R제곱분의 dL 벡터 프라임의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표현하면 R제곱분의 R 햇 대신에 R 벡터로 표현할 수 있었죠. 앞에서 R 벡터로 표현해 준 것을 생각하면 U0 I에 우리가 R 3승분의 dL 벡터 프라임 R 벡터 단위 벡터가 아니라 R 벡터 방향 단위 벡터 햇이 아닌 R 벡터로 표현해주면 R 3승으로 나눠준 결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비오사바트 법칙을 우리가 유도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매우 작은 길이 도선의 dL 벡터 프라임 방향으로의 도선에서 전류 I가 흐를 때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소 자속 밀도의 크기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유도를 했고요. 이 유도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중간고사에서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보면 어떤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들을 보면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Z축 위에 우리가 유한한 길이의 도선이 존재하는데요. 여기가 원점이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2L인 도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 이런 도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원점이고요. 이 위치가 원점이고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원통형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로우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거리가 로우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포인트 P라고 해보면 이 P의 지점의 좌표는 로우, 0, 뭐 각도도 0도라고 생각하고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지점에서의 자속 밀도가 생기겠죠. 여기서 전류 I가 이쪽 방향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전류 I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 전류 I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요 EL만큼의 유한한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한한 도선에서 전류 I가 지나갈 때 그때 로우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중심에서 로우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자속 밀도는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암페어 법칙은 무한히 긴 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폐경로를 만들고요. 폐경로를 만들었을 때 이 로우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칭적이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류 I가 유한한 도선에 의해서 주어질 때 로우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암페어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벡터 포텐셜을 먼저 구할 수 있죠. 벡터 포텐셜을 구하고 그리고 자속 밀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당연히 원통형 좌표계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통형 좌표계를 사용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좌표계를 사용할 거냐 봐야 되고요. 당연히 원통형 좌표계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암페어 법칙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암페어 법칙이 가능한가?
법칙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요. 얘는 암페어 법칙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바트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비오사바트 법칙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얘를 어떻게 주면 되죠? 이 L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하면 되고요.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를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A를 구하고 이 문제에서 A를 구하고 B를 그 다음에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겁니다. B는 A 벡터에 얘를 적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암페어 법칙은 일단 안 되니까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먼저 구하고 자속 밀도를 구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A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A 벡터는 전류 밀도에 의해서 정의가 됐었고요. 4파이분의 뮤제로 우리가 V'의 R분의 전류 밀도 J의 dV' 이렇게 구했었죠? 네, 앞에서 우리가 봤었고요. 그럼 이제 dV'을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이 주어진 원통형 좌표기에서 이 V'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우리가 쪼개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쪼갤까요? 네. 결국에는 dV'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매우 작은 미소 부피니까 여기서는 선 전류니까 어떻게 결정되죠? 네, 미소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이 길이를 우리가 dZ'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위치를 우리가 이 점을 요 지점을 우리가 Z'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요 Z축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Z축이라고 생각하면 Z축의 위치, 이 좌표를 Z'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소스가 있는 곳이니까 전류가 지나가는 건 소스니까 우리가 프라임이라는 위치를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dV'을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dV', R, V', 뭐 J 같은 값들을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이 문제로 바꿔서 우리가 놔야 되는데요. dV'은 첫 번째 뭐죠? 이거의 단면적. 여기서 이 값을 하나를 빼면 요걸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 길이가 dZ'이고요. 이 면적을 우리가 S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단면적 S라고 놓으면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S의 DL'이 될 거예요. DL'. 미소 길이죠. 미소 길이 DL'이죠. 예, 그 DL'이 이 문제에서 뭐예요? 이 문제에서는 dV'이라는 건 결국에 항상 단면적의 미소 길이가 될 텐데 그거는 이 문제에서는 dZ'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Z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 있죠? 그래서 J 벡터와 dV'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dV'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J의 결국엔 뭐냐면 J 벡터에 여기서는 단위 벡터가 뭐죠? J 벡터 방향이 어떤 벡터죠? Z축 방향이죠. Z축 방향이고요. 그리고 S 곱하기 DZ'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Z 단위 벡터와 DZ'을 합쳐주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JS의 DZ'의 뭐가 되죠? DZ'의 Z방향 벡터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DZ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Z방향 벡터에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J 곱하기 S가 뭐가 되죠? 이 값이 결국에는 I DZ' 방향은 Z방향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얘를 DZ 벡터로 프라임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Z 방향 벡터를 우리가 따로 놓는 것이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Z 방향 벡터를 이렇게 따로 놨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R 값 우리가 구해야 될 게 R이죠. R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R은 어떻게 표현되죠? R 값은 결과적으로 요 길이죠. 요 Z'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요 길이까지의 여기까지의 우리가 이 전체 길이를 R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맞죠? 이 벡터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벡터 방향이 어떤 벡터 방향이죠? 이쪽 방향.
이 방향을 우리가 R 벡터라고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소스에서부터 우리가 위치한 곳까지의 방향을 R 벡터라고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 R의 값은 우리가 Z 프라임, 높이가 Z 프라임이고요.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뭐였죠? 로우죠. 로우로 주어지는 Z 프라임 제곱, 로우 제곱의 스퀘어 루트 값으로 우리가 R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바대로 우리가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수식들을 쭉 써봤고요. R, 이 각각의 값들을 어떻게 주죠?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대입해서 문제를 설정을 해주면 A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값들을 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 집어넣어주면 결과적으로 A 벡터는 우리가 4파이분의 뮤0의 i고요. 전체 C'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V'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를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되겠죠? Z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DZ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되고요. R분의 1이 뭐가 나오죠? R분의 1은 여기서 주어지는 수식으로 주어지고요. 스퀘어 루트의 Z''의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것분의 1. 여기 i는 왜 나온 거예요? i는 i dz' z 햇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dz' i dz' z 햇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i는 원래 이 안에 들어 있었지만 전체 적분하는 z 위치에 따라서 전류 i는 변하지 않죠. 바뀌지 않으니까 상수값으로 적분 밖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수식, 결과 Z'에 대한 이런 수식을 우리가 적분해주면 그 결과값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적분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좀 복잡한 적분이었죠? 그렇죠? 이게 삼각함수로 치환해서 우리가 해주면 Z'에 대한 이 적분의 부정적분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요. 얘를 우리는 이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을 연구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얘를 테이블로 줄 거예요. 제가 테이블로 주든지 여러분들 이런 복잡한 적분을 이미 계산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함수 형태의 스퀘어 루트의 제곱의 형태를 쭉 찾아가 보면 이런 형태의 적분은 어떻게 풀린다라는 것이 테이블로 정리된 큰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사전처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테이블 오브 인테그럴이라는데요. 이 결과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테이블 오브 인테그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분을 풀어주는 매스메티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스메티카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부정적분을 구하면 부정적분 형태, Z'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거의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테이블 오브 인테그럴이나 아니면 뭐 매스메티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이 부정적분을 뭐 특별한 그 값을 주어지는 것이 아닌 부정적분 값을 제가 따로 문제에서 힌트로 주겠죠. 그럼 이 값은 로그로 나옵니다. ln의 자연 로그 ln의 z''의 플러스 스퀘어 루트 z''의 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이렇게 부정적분 값이 나오고요. 그 값에 우리가 정적분해주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를 각각 Z'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가 나오죠? Z''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 테이블 오브 인테그럴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값을, 정적분 값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문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주어질 때는 이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정적분이 아닌 일반적인 부정적분의 형태를 주고 그리고 문제를 풀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4파이분의 뮤0의 i에 우리가 마이너스 L을 각각 L 집어넣고 마이너스 L 집어넣으면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해보면 ln의 L
플러스 스퀘어 루트의 L제곱 플러스 로우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ln의 마이너스 L 플러스 L제곱 마이너스 L의 제곱이니까 L제곱이고요. 로우 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Z 햇이 방향 벡터가 되겠죠. A 벡터의 방향 성분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A 벡터의 방향 성분은 항상 주어진 결과에서 이 지점에서 전류가 이렇게 주어질 때 마그네틱 포텐셜은 항상 어떤 방향이라는 거죠? Z축 방향으로 당연히 주어지겠죠. Z축 방향으로 우리가 A 벡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Z축 방향만 존재하겠죠? 전류 밀도가 다 Z축 방향으로 존재하니까 그거를 각각의 미소 길이에 대해서 기하는 바를 거리 R로 나눠서 다 더해준 거니까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ln 값은 LL 마이너스 해주면 로그 마이너스 로그는 우리가 요 값 나누기 요 값으로 우리가 더 정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뭘 취해 줄 거냐면 컬을 취해 줄 거죠. 컬을 취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리를 하지 않고 A 벡터를 여기까지만 일단 구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다가 미분을 해줄 거니까요. ln 요 값을 나누기 한 것보다 풀어서 쓰는 것이 우리가 미분하기가 더 쉽겠죠? 네, 그럼 잠깐 쉬고요. 자석 밀도 B를 이제 구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